공부를 시작하는 초보에게 이것 먼저 집중해보면 좋겠다는 단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또 나인님 본 것 같아요. 네. 뭐 행동은 책 읽기죠,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형 저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걸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저거 안 되잖아 이런 거를 버리는 거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영상도 나갔는데 네. 주식투자자 배진환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주변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경거망동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치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게 잡보장경이라는 말인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와 막 하면서 막 이건가 보다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지 마시고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이치상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증거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있고 내가 그 증거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쳐나가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는 거야? 목이 메일 정도로 그 정말 중요한 단 하나였군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울면은 야 진짜 본인이 말한 거에 감동받은 거야? 그러니까 울컥한 거야 지금. 나 지금 목 쉬었어 지금. 너무 들하네 진짜. 저는 이제 저런 질문 되게 잘 많이 받는데 일단은 제일 초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함께할 동료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월보 채널을 봤을 거예요. 어쩌면 재작년에도 월보 채널을 보신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1년 동안 월보를 봤는데 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가장 자주 연락하는 5사람의 평균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네네네. 그 안에서 사실은 내가 좀 변화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1억이라도 시작했다? 아니, 투자 공부한 6개월이 넘었다? 나 동료도 있다.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다가 하지 말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걸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나더 레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호재 소식으로 가격이 올랐던 구축 아파트가 조정 하락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해요. 그 부평 쪽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가 꽤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축에 들어가고 싶지만 신축은 16평 소형이어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연끌을 해야 할 것 같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990년대 구축 아파트는 실거주로도 나쁜 선택인 걸까요? 일단 뭐 호재 소식으로 올랐던 건 아니고요. 그냥 다 올랐어요. 작년, 재작년에. 예, 그리고 인천이 늦게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일단 요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실제로 제가 투자한 것도 있고 보다 보면은 가격이 내려오다가 한 2달 전부터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게 거래가 돼요. 그리고 이 입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걸 보셔야 돼요.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막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공실이 막 나고 이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가격선이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 좋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지금 가격이 비싸냐? 네. 인천의 7호선 부평구에 있는 7호선 역세권 구축 아파트 24평 가격이 4억대예요. 그럼 이 가격이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나 너바나님, 코크님처럼 전국을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네. 사실. 그게 내가 무리하는 선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에 대해서 또 관심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사람들이 대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 대구보다 인천이 더 많거든요. 대구하고 다른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건 뭐냐면 주변 시장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하고. 서울 수요가 인천으로 와서 채워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구는
닫혀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구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을 대구에서 전부 소화해야 돼요. 입주 물량은 비슷한데 인구는 인천이 조금 더 많고 수요도 외부에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제가 보기에 새 아파트들 제외하고는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마련할 내 집이면은 이거 내가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입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입주는 지금 미추홀 쪽 그 구도심 재개발하는 데에 물량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단 쪽에 물량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검단이나 미추홀 쪽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일수록 분위기가 안 좋고 거래할 때 매수자 우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생활권이 형성되는 분들은 어차피 살 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부평 계양은 인천에서 좀 달라요. 부평 계양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맞아. 근데 서울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인천만 놓고 딱 띄워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되게 많지만 인천 중에서도 서울 생활이 가능한 계양 부평 쪽에 서울의 입주 부족이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재시면 지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격이 좋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천이 인천보다 입지는 더 좋죠. 네. 왜냐면 서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입지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매도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매도했어요. 예를 들어 떨어지면은 다행인데 오르면은 나는 진짜 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또 뭔가 이렇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이 뭔가 되게 뜨거울 때 해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게 오히려 뜨거울 때는 막 더 사고 싶어 하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시장이 조정이 겪이면은 다들 이제 막 불안해가지고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1주택자는 그런 고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특히나 뭐 서울이나 이렇게 좋은 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왜냐면 그게 만약 그걸 매도했는데 만약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사실 그것도 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또 보니까 채팅창에 또 유지현 님이 너나이님이 장동건처럼 더 잘생겨 보인다라는 그런 거 읽지 마. 여러분 그런 댓글이 저를 더 오히려 비참하게 매기는 거야. 오히려 매기는 거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받은 고민은 신혼부부이시고요. 30 중반인데 현재 자산은 제로예요. 하지만 전문직에 취직을 하면서 연 1억 정도를 근로소득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도 아니고 저축이? 생활비 제외하고 1억을 연, 그러니까 전무직이니까. 네. 일단 저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4인 가구 청약 만점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8년을 기다렸다가 서울의 요지에 청약을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변에 친한 친구 녀석은 지금 그냥 지방부터 투자를 좀 해봐라 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직업 특성상 8년간 지역을 2-3번 정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실거주 목적의 집을 매번 사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참 그냥 버리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맞는 선택일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청약을 도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기축을 매수를 해야 될지. 코크님 한번 보여줘. 보여줘? 한번 보여줘. 네, 일단은 저는 이분이 먼저 본인이 삶에 있어서 이제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치를 어디에 두냐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약을 하는 것과 기축 매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둘 다 장단점이 있고 편익과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청약에 대해서 장점이라는 거는 일단 분양 시점부터 일단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축에 살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 이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무주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기에 그런 전월세 인상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런 부담을 할 수가 있느냐 여부가 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안 됐을 때 그런 또 플랜 B가 있느냐 여부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기축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집값이 이제 올라도 어느 정도의 방어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또 실거주 안정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다주택 전략을 또 하시는 거는 일단 이분의 직업상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청약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단 이 청약을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가점을 무조건 8년 채워서 나는 갈 거야, 이거
것보다는 그 외적인 추첨식도 있고 그냥 관심이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약과 관련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서 좀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그런 시세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혹시라도 청약이 안 됐을 경우 좀 관심 지역에 대해서 좀 시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님이 역시 되게 길게 얘기하네요. 역시 실전 투자자는 그냥 저라면 그냥 네. 구축 사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길게 해. 3초면 끝나면 3초 컷 딱 끝. 사실 8년이면은 분양가가 제가 제 경험상 거의 그 정도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평당 분양가가. 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8년 동안 청약을 본다는 얘기는 취업 공고를 보는 거야. 제가 볼 때 또 전문직이 바쁘실 텐데 굳이 기럴 필요 있나? 네, 형편되면은 바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게 신혼부부라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신혼부부 때 이런 마음 드는데 결혼하고 나서 집 한 2번, 3번 이사하면은 그냥 내 집 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생기면은 또 이제 계속 이제 옮겨 다니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벌써 그럼 8년이 지나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플랜 B는 좀 항상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청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왔냐. 그리고 그 로또 청약이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뭐 8년, 10년을 그 무주택의 서름을 다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8년 뒤에 청약 점수가 만점이라면서요. 그러면 8년 뒤에는 그냥 확정인 거거든요. 또 현금도 또 좀. 현금도 8억을 만들 수가 있고, 사람들이 전문직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문직이 돼서도 또 그 안에서 또 시작이야, 이제 경쟁이. 왜냐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만약에 본인의 인생이 내가 8년 뒤에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그 정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업에 집중해서 그 업에서 성공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8년이라고 하면 그때 시장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8년이 올랐어요, 지금. 상승장 많이 그때까지 올랐으면 16년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번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안에.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억씩 꼬박꼬박 잘 모으시고 본인 업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분야에서 탑을 찍어보시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대구처럼 현재 상황이 애매한 곳에서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어떤 매물을 보면 가장 좋은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매물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그 물건의 가치를 봐요. 가치. 그 물건이 얘 가치가 있냐 없냐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의 가치 대비 얘가 저평가됐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대구는 사실 가치적인 면에서는 좋은 곳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입주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얘가 가격이 원금 보존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또 그게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많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를 들어간다 치면은 지금은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는 주로 어디를 많이 보면 중심부를 좀 많이 봅니다. 중심부에서 제가 투자할 물건이 있나? 그렇게 시장이 오히려 안 좋고, 지금 또 이제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네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주식시장도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조정을 있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되게 잘 되신 분들은 시장이 되게 뜨거울 때 뭔가 했던 분이 아니라 안 좋을 때, 주춤할 때 반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실거주자분들이 2년 동안의 하락장을 맞으면 내가 그 멘탈을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대출 받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천천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관심이 많다는 것 자체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 입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제대로 지금 1억 이상 전세 빠진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정말 입지 좋은데 빼고는 대부분 가격이 2018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상식적으로 가격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2018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산은 내가 알기로 전 세계에 없을걸? 거의 드물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진다는 게 더 아직 봐도 된다.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너바님 이제 그런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죠. 만약에 저라면은
1억보다 더 떨어졌는데 우리 집보다 더 비싸고 좋았던 애들이 있어요. 오히려 갈아타기를 할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대신 그게 더 센터로 가야 돼. 안쪽으로. 더 좋은 데로. 네. 그런 집을 찾아보고. 왜냐면 지금 대구가 그러니까 예전에 너바니 하셨던 표현 중에 진짜 좋은 표현이 있는데 위아래가 없어요, 지금. 편차가 별로 없어. 이미 지금 그러면 되게 이때가 많이.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에 딱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서 곡점 대비 1억 이상 떨어진 집이 있다. 그리고 내 집을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맞아, 되면 맞아.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팁이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뭐 활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지역 이렇게 시세를 계속 체크해보면서 그렇죠.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네. 답변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좋아요. 또 한번 눌러주는 센스. 또 네. 오늘 50만 기념이니까. 네. 이건 축하 의미에서 그냥 좋아요 한번 다 눌러줘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은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는데 왜 월부에서 소위 노동소득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아주 의미 있는 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거 안 하고 뭐 하겠어요. 네. 심심해서. 맞아. 근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약간 조금 더 있어. 조금 더 진한 심심해서야. 그러니까 그냥 허여멀거나 심심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확실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왜냐면 내 나이가 나 이제 40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제가 투자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의 단계로 올라가기 전에는 돈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경제적 자유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그 경제적 자유인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시죠? 잘하는 걸 해야 재밌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두 개를 찾아보니까 교집합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하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돈 버는 거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제 성적표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면 돈을 많이 못 벌겠죠. 근데 이건 엄연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자체에 집중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돈 수입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예. 근데 제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건 싫어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기 자주가족님이 울고 싶어서. 네. 가끔 눈물 나는데 같이 웁시다. 같이 울어볼 사람이 없어서. 사실 저도 저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또 몰라주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거가 뭐냐면 내 인생은 그냥 이러려고 태어났나 보다.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책을 쓰면은 5만 명, 10만 명 볼 수가 있고 네가 방송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네가 어차피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게 네가 한 번에 뭔가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너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거가 더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고 좀 솔직히 좀 힘드니까 명절도 나와서 일하고 막.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안 굴러가거든. 월보라는 공간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우리 카페랑 유튜브랑 한 2천만 명 와요. 그 와중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만족스럽게 운영시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하겠어? 맞아. 딱 사람들이 알아요. 봤을 때 얘네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구나, 진짜 결과를 내는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연들 보면은 다 열심히 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약간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잘못된 선택 하나로 내가 정말 열심히 뭐 아끼기도 아끼고 열심히 사는데 경제지식 하나 없어가지고 막 잘못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막 수억을 날리고 이런 걸 보면은 막 좀 마음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고생한 마음을 알잖아. 이제 뭔가
근데 고생하는데 결과 안 나오면 되게 짜증나거든.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덜 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그냥 다음 거 아, 네. 저는 왜 하냐면요. 왜요, 왜? 저는 좀 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저는 재밌어요. 물론 이제 약간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재미의 요소가 훨씬 크고, 또 저는 광주에서는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라도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또 들어주시는 분 너무 재밌어 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유익하거나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9시에 오니까. 그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